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라는 말은 지방분권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네, 목차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영향, 그리고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목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영향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제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방정부는 우리나라는 몇 개의 광역도시로 이루어졌나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도시, 광역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또 경기도, 또 대전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17개의 시도의 광역정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정부는 우리나라는 17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군구가 있죠. 시군구. 거기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네,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화순군, 순천시, 여수시 이런 데를 포함하죠.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뭐 이런 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구, 강남구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하겠죠. 그런 데를 다 합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요. 250개의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자주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책임 아래 지방이 가지고 있는 세금, 재정을 가지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납세를 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정치도 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방에서 정치도 하죠.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뽑죠. 네. 지방자치위원과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지방자치위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민자치형이냐, 또 하나는 단체자치형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주민자치형은 말 그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 중심이 돼서 지방정부를 자치를 하느냐 이런 건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요.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민자치형으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 나라가 영국이나 미국이죠. 미국도 중앙법이 있고 또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자치형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계를 약 절반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틀 속에 지방정부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제6공화국 이전에는 뽑지 않았어요. 당시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이 있기는 했죠. 그러나 누가 임명을 했어요?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와 의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인 노태우 정부 시절 이후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하여서 시장, 구청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뽑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유형을 주민자치형, 단체자치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상당히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일단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국가의 영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리적인 범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 이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듯이 지역도 지역 주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권. 이 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권리, 획을 이루는 단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치의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자치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권한을 사무를 할 수 있는 자치권, 나중에 이제 자치기관이 소개되는데요. 주민들이 모든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대신할 경찰, 그런 일을 대신할 공무원, 그런 일을 대신할 의회, 그런 일을 대신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권과 자치기관이 다 필요합니다. 또 사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무할 수 있는 행정사무, 이런 것들이죠. 무슨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뭐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할 때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 세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는 이런 구성을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제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복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과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나눠서 미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냐? 지방자치제를 했을 때 복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가되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나라의 복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각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요. 이 정부가, 이 지역 정부가, 이 시장이, 이 도지사가, 이 구청장이, 이 시장이, 이 군수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책임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앙정부는 굉장히 보편적인 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복지, 그래서 뭔가 전체 국민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아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듯이 지역의 다양성, 지역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앙정부의 책임이 약화돼 버려요. 지방정부 너네가 해라. 자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중앙정부는 책임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서비스나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이 커요. 어떤 지방정부가 우리는 복지보다는 경제개발을 할래. 우리는 복지보다는 다른 정책을 더 할래. 이렇게 된다면 그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라의 균형 있는 복지 발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력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지방은 재정력이 높고 어떤 지방은 재정력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복지를 더 덜 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지역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지역을 움직이는 예산 중에 그 지역이 10%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90몇 %는 어디서 받아오는가요? 중앙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이 가난한 지방정부는 복지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 지역만 더 잘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단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지역복지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나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